안녕하세요, 이정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창코, 짧은 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수술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코의 옆모습에서 봤을 때 코가 들려 있느냐 안 들려 있느냐를 약간 들창코의 기준을 삼는다고 봤을 때 그 기준은 이제 흔히 이 짧은 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비순각이라는 건데, 코와 입술과의 각도, 비순각이 되겠죠.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90도, 여자분들은 95도에서 105도 정도를 평균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경우 아무래도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코가 짧은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비중격이 작아요. 비중격이라는 거는 코 가운데에 기둥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길어야지 코가 길 텐데, 기둥이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코끝 연골도 조금 더 뒤로 와 있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가 조금 들려 보이는 경우, 코가 좀 짧은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고 생긴 부작용이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비중격이 너무 짧아졌다거나 손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염증이나 감염 때문에 코에 구축이 생겨서 코가 들려 보이는 이유가 수술 후에 생기는 들창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비순각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코끝만 살짝 죽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귀연골을 살짝 이식하는 것만으로도 각도가 살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실리콘으로 코를 길게 밀어준다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코끝은 자가 조직으로만 수술을 해야지, 코끝에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는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짧은 코를 길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아무래도 비중격 연장술이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코가 짧은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중격이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중격을 길게 해주면은 코가 전체적으로 길어질 수 있겠죠. 비중격, 요 가운데 있는 연골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거죠. 주로 비중격 연장술은 내 비중격 연골을 떼서 앞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로 본인의 비중격 연골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기둥의 이 힘도 튼튼하게 받을 수 있고 연장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디로테이션 한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주로 귀연골을 사용해요. 이 경우는 비중격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 외측 연골과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다가 연골을 이식을 해가지고 코를 길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비중격 연장에 비해서 많이 연장하기는 어렵지만 연장하고 나서 코가 좀 더 부드러운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비중격 연장은 코가 많이 짧은 경우에는 많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코가 조금 더 딱딱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라기보다 본인 코에 맞춰서 수술 방법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창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딱히 다른 수술보다 다르게 조심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조금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축이 일어났던 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 확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축을 조금 예방해주는 약,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까지도 조금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얼굴 각도라든지 모양과 조건에 따라서 꼭 코를 길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코가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 얼굴형에 맞는 코가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고민은 혼자 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좋은 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아마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